안녕하세요. 오늘은 분홍 립스틱이라는 노래로 또 한때 가요계를 장악했던 우리 가수 강애리자, 작은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도 또 전 가족이 함께 그룹 활동을 펼쳤던 그런 가수입니다. 강애리자 씨가 남편의 췌장암 말기 진단을 선고받고 그간 또 이겨내면서 살아온 얘기를 적은 그런 책입니다. 제목이 참 좋습니다. 살려줘서 고마워, 사라져서 고마워. 그러니까 이 제목은 아내가 남편에게, 그리고 남편이 아내에게, 서로에게 하는 말이겠죠. 결국은 이겨냈습니다. 그 췌장암 말기를 이겨낸 두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첫 부분, 그 첫 진단을 받았을 때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생겼을까? 2021년 3월 29일 오후 3시 36분 췌장암 사기 여명 6개월. 태어나서 이제껏 거짓말 조금 보태 평생 한 번도 아픈 적 없었다는 남편. 그가 지난 몇 주 동안 배가 아파서 밥도 못 먹고 소화도 못 시키고 변비로 고생을 했습니다. 웬일이지? 하면서도 며칠 지나면 괜찮겠지 하고는 심하게 온 변비에 관장약만 사다 주었습니다. 감기 한 번 걸린 적도 없고 정말로 돌도 씹어 삼키던 사람인지라 별 걱정 없이 지나려다가 가까운 동생이 다이어트 부작용으로 쓸개가 잘못된 적이 있었다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 즈음이 때마침 우리 부부가 혹독하게 다이어트를 하여 체중을 엄청 많이 감량했던 때였습니다. 그 전해 TV 출연 모습을 본 후 살을 빼야겠다고 단단히 마음먹은 상태였거든요. 남편 역시 다이어트 부작용이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2박 3일 동안 이것저것 검사도 할 겸해서 남편을 친한 동생이 근무하는 병원에 입원시키기로 했습니다. 별건 아닐 테니 걱정은 말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주치의 선생님이 오시면 여기저기 다 검사 받아봐. 남편을 병원에 내려주고 자유부인이 된 기분으로 친구들과 만나기로 한 약속 장소로 홀가분하게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10분 후쯤 서울역 앞 큰 길을 지나려는데 입원한 병원에 있는 동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마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은 터라 그 전날 싸뒀던 김밥을 하나 입에 톡 털어넣고 급하게 꿀꺽 삼키고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언니 지금 어디야? 운전하는 중이야. 그럼 차를 잠시 한쪽에 세울 수 있어? 갑자기 불안한 느낌이 훅 몰려왔습니다. 괜찮아. 그냥 말해. 언니 잘 들어야 해. 후배는 담당 주치의 선생님께서 보호자를 급하게 다시 부르라고 하셨다면서 마음 단단히 먹고 빨리 돌아오라고 하는 겁니다. 잠시 모든 것이 멈춘 듯 막막해졌습니다. 그러마 하고는 전화를 끊고 얼른 차를 돌려 돌아가야지 하면서도 머릿속이 멈춘 듯 했습니다. 병원에서 나선 지 10분밖에 안 지났는데 분명히 10분만 차를 몰아 되돌아가면 되는데 어디로, 어떻게, 어떤 길로 돌아갔는지도 모르겠더군요. 나중에 보니까 30분 정도를 길에서 헤매다가 겨우 돌아갔네요. 차는 주차장 아무 곳에나 세워두고 담당 선생님 진료실로 들어가니 차분히 말씀하십니다. 일단 앉으시죠.
그냥 서서 듣겠어요.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잠시 벽에 기대기라도 하시죠. 환자분 복부 초음파를 찍었는데 췌장암 4기, 그러니까 말기 6개월 남았습니다. 완전히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건 뭐지? 나한테 하신 말씀이 맞는 걸까? 꿈인가? 혹시 몰래카메라? 분명히 지난달에 했던 종합검진 결과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나는 온몸을 덜덜 떠는 줄도 몰랐고 눈물이 줄줄 흐르는 것도 느끼지 못한 채 그 자리에서 돌이 되었습니다. 이어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멀리서 들리는 것처럼 아련하게 들렸습니다. 그동안 3가지 증상이 있었을 텐데 모르셨나요? 첫 번째는 급격한 체중 변화. 하필이면 지난 8개월간 마음 단단히 먹고 다이어트를 시작하여 살이 빠지는 것을 좋아했다. 두 번째는 등 통증. 하필이면 지난 6개월간 후배와 식당을 시작해서 그래서 아픈 줄 알았다. 세 번째는 소변색. 하필 이 시기에 평소에 안 먹던 비타민을 먹기 시작해서 그런 줄 알았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있으려니까 동생이 의자에 앉히면서 이것저것 알아봐 주었습니다. 어쩐지 많이 아파하더라니. 어쩐지 병원에 들어오니 동생이 형부 눈이랑 얼굴에 황달기가 있다고 입원하면 이것저것 암 검사도 하라고 권하더라니. 내가 뭘 어찌해야 하는지 우왕좌왕 갈피를 못 잡고 있으니 동생은 일단 대학병원 응급실로 가는 게 급하다며 여기저기 전화를 넣어봅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인지 받아주는 병원이 없습니다. 그냥 길에서 쓰러진 척하고 119 구급대를 불러 실려가야 하나. 이런저런 생각을 하던 중에 동생이 필요한 서류를 모두 챙겨왔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하라는데 화장실에 가서 10여 분 진정을 하고 눈물의 흔적을 감추려 애를 쓰고 있는데 남편에게서 어한 목소리로 전화가 오네요. 다행히 마스크를 쓰고 있었던 터라 울었던 흔적은 감추고 남편에게로 올라갔더니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이 묻습니다. 여기서 하지 뭐하러 큰 병원으로 옮겨. 쓸개에 문제가 있는 듯한데 여기는 자세히 찍을 기계가 없다고 큰 병원에 가라 하니까 가서 해보자. 터지는 울음을 꾹꾹 눌러 참고 간신히 답을 하고는 바로 인근 신촌 세브란스 응급실로 무작정 달렸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이 책은 아내가 아내 관점에서 한번 글을 쓰고 그 밑에 이제 남편이 조금씩 답을 다는 식으로 이제 그때 심정을 옮긴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사실 이 책에서는 가장 가슴 울렸던 부분이 그 다음 이제 이 강예리자가 남편의 췌장암 진단을 받고 남편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반드시 살릴 거라고 말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만 조금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지금 결과 보고 계시니까 잠시 여기서 기다리세요. 다시 하염없는 기다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남편은 어리둥절한 얼굴로 점점 말이 없어지더니 겁을 먹기 시작하더군요. 남편의 성격을 잘 아는 터라 차라리 먼저 말하는 게 좋을 듯 해서 남편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러고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정말 별거 아니라는 얼굴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자기야, 내 말 잘 들어. 췌장암 4기라서 자기 여명은 6개월 남았대. 그런데 내가 그까짓 암덩어리
꼭꼭 씹어서 삼켜 없애버릴 거야. 자기 절대 안 보내. 아니 못 보내. 내가 반드시 살릴 거니까 나 믿지? 지금 생각하면 무슨 생각으로 그리 이야기했는지 당최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나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충격에 빠져 있었으면서 내가 무슨 수로 살리겠다는 건지. 하지만 내 머리와 가슴 속에서는 그리 말하라고 이야기한 듯 하네요. 그 이야기를 듣던 순간의 남편 표정은 절대 못 잊을 거예요. 네, 그렇게 647일 동안 43차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희망을 잃지 않고 눈물과 사랑, 웃음과 희망으로 서로 단단해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작은 별 부부의 사랑의 병상일지. 예, 이제 코로나도 끝나고 또 다시 이제 새로운 시작들을 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또 힘들고 지친 가운데 또 이 책이 또 여러 환우들에게 또 지친 사람들에게 큰 힘과 위로 그리고 용기, 응원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좋은 책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